군산시가 제2정수장을 190억 원의 민간업체에 팔았지만 170억 원에 이르는 잔금을 3년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보안 등 구매 입찰 공고를 냈는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막 이틀째이자 사흘 연휴를 앞둔 전주국제영화제가 본격적인 관객 몰이에 나섰습니다. 도시 초등학교의 여성 교사 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남녀 교사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아파트 개발업체에게 제2정수장을 매각한 지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 이자를 포함해 200억 원이 넘는 매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한 개발업체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낙찰받은 군산 제2정수장입니다. 개발업체는 석 달 안에 190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지만 겨우 18억 원만 냈습니다. 군산시는 170억 원이 넘는 잔금에 대해서는 3년이 다 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민간업체와 2016년 12월까지 잔금과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가 잔금과 연체료를 약속한 날까지 내지 못하자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도 12월까지 납부를 연장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혜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조합원 피해가 우려돼 어쩔 수 없다는 해명입니다.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한 30억 정도 조합원 계약금 넣고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근 한 임대 아파트 건설업체가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군산시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조합 해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 조합원들이 이미 낸 조합비 보장과 내 집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 정수장이 팔리고도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갈등과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무주군이 보안 등의 LED 램프를 구입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무주군은 기존 보안 등에 사용하던 나트륨 램프를 LED 램프로 바꾸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LED 램프 2,900여 개를 구입하는 2억 2천억 원 규모의 입찰입니다. 규격서를 살펴봤습니다. 특정 업체 제품의 이미지가 올라와 있고 크기, 연색성 등 12가지 사양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입찰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다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의 주장입니다. 표준 스펙으로만 제시를 해야지 특정 업체 제품 사진까지 딱 해서 지금 보니까 그 제품이 딱 그 제품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대로 제품을 검색해봤습니다. 한 업체가 규격서에 있는 이미지와 똑같이 생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보안 등 규격에 맞는 램프를 구입하려면 조건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램프가 떼서 램프에 뚜껑이 안 닫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250mm 정도 만들어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게는 우리가 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근 인천 남구가 낸 동일한 입찰 공고에선 KS 규격에 맞춘 사양만 명시했을 뿐 특정 제품을 겨냥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특정 업체에 손을 들어주는 식의 운영으로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공공입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가 한국 GM 본사를 찾아가 이달 말 폐쇄 예정인 군산 공장에 조기 재가동 방안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피폐해진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GM이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군산 공장 재가동 방안을 조기에 수립해 발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에도 어떤 형태로든 재가동 방안이 포함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 이틀째를 맞아 본격적인 관객 몰이에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만 60여 편의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났는데요. 사흘간의 연휴에는 더욱 풍성한 영화 세상이 펼쳐집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가 축제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삼삼오오 몰려든 영화 팬들은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작년에도 엄마하고 같이 여기 왔었고요. 올해도 엄마하고 같이 오면서 좋은 추억 만들면서 재밌는 영화도 보고. 영화제 개막 이틀째를 맞아 오늘부터 본격적인 영화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60여 편의 영화가 선보였고 관객들이 감독과 배우들을 만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의 연휴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합니다. 마스터즈 섹션에 올라있는 이름 있는 거장들의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잇따라 펼쳐집니다. 현실을 소재로 혹은 역사를 소재로 해서 그것을 현재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시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화도 보시고 역사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실 수 있는. 공포와 스릴러, 꿈과 환상의 이야기 등 불멸의 밤을 위한 작품들도 스크린에 오릅니다. 판타지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들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판타지아라는 작품은 그 클래식 뮤직에다가 또 디즈니의 모든 캐릭터들이 다 등장하는 작품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전주 시네마타운에서는 내일부터 전주에서 촬영한 6편의 한국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이준익, 봉반대 감독 등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다음 달 1일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입장권 발매가 시작됐습니다. 입장권은 전북축구협회와 인터파크 티켓, 하나은행 전국 지점에서 살 수 있고 현장 판매는 경기 당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이 함께 열리는 가운데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은 첫 번째 입장권 구매자로 기록됐습니다. 오는 9월에 출범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첫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새만금의 물로 특화된 도시, 수변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만금을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공간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으로 거대한 땅이 드러나 있습니다. 새만금 6개 용지 가운데 국제협력 용지로 개발될 곳입니다. 정부가 이곳에 도시 어디에서든 물을 볼 수 있는 수변 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오는 9월에 출범하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맡습니다. 2020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조 원입니다. 공공주도로 이 새만금 내에 매립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고 그럼으로써 새만금 개발의 획기적인 속도를. 수변 도시의 거주 인구는 2만 명입니다. 물과 에너지 관리가 자동화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드론 등이 다니는 첨단 기술 집약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호수와 수로에는 다양한 문화 공간이 조성됩니다. 호수, 수로, 인공해변 등 물로 특화된 국내 유일의 도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가 새만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변 도시가 계획대로 완성되면 새만금을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 공간이자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개성공단 입주기업 6곳 모두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랍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의 장점으로 숙련된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 등을 꼽으면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다시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입주를 위해선 수십억 원의 경영보험금을 반환하고 노후 설비를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요즘 도시 초등학교에서 남자 선생님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남녀 교사의 성비 불균형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인데요. 여교사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 도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담임교사 29명 가운데 남자 교사는 전체의 10%인 3명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남자 담임교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주 시내 초등학교 남자 교사 비율은 18%로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남자 교사가 적다 보니 고학년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 확립이나 생활 지도 등의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너무 여자 선생님들한테만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성화도 측면도 있고 좀 약간 다른 거울을 좀 보면서 아이들이 또 잘하는 그런 다양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현재 좀 부족하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지난 1990년 처음으로 50%를 넘었던 도내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0%를 돌파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도심학교의 교사 남녀 성비 불균형뿐만 아니라 도농 지역 간 남자 교사 비율 양극화도 뚜렷하다는 겁니다. 전주의 남교사 비율은 18%, 익산 23%, 군산 33%에 그치고 있지만 무주와 장수, 부안 지역은 50%를 웃돌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 근무가 승진에 유리해 남자 교사들이 도시 지역 근무를 기피하면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남자 선생님들도 남자 교사들이 많은 학교에 몰리게 되거든요. 남자들끼리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학교는 계속 없고 있는 학교는 더 많아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418개 초등학교 가운데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는 21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민주당의 정읍 김제 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정읍시장 후보 경선은 이학수, 김석철, 유진섭 후보가 최종 경선에 오른 가운데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재, 우천규 후보가 유진섭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1차에서 박준배, 정호영 후보가 0.47%포인트의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제시장 경선도 시장, 도의원, 시의원 경선에 참여했던 9명이 정호영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읍과 김제 지역 최종 경선 결과는 내일 오후 2시에 발표됩니다. 민주평화당 군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종서 전 연합뉴스 전북지사장이 승리했습니다. 박종서 후보는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50%씩으로 치른 군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62.12%를 얻어 37.89%에 그친 김귀동 전 전주지법 군산지원판사를 앞질렀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지금까지 모두 9개 지역의 시장 군수 후보를 결정했으며 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등 5곳이 남아 있습니다. 전북대가 어린이날 오후에 캠퍼스 내 박물관과 도서관 일원에서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합니다. 전북대는 박물관 주변에 대학기관과 학과들이 참여한 20개 체험 부스를 열고 보드게임과 전통놀이 체험, 풍선아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도서관과 자연사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내 동아리가 참여하는 어린이 레크레이션 공연도 펼칠 계획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아 상대방의 차량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32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4시쯤 SNS에서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만난 31살 B씨와 차를 탄 채로 아중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혼자만 살아남아 B씨의 차량과 노트북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다소 서늘했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주말인 내일도 맑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오늘보다 6도가량 올라 23도에서 26도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2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